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아 MBC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 38.2%, 부정 56.4%로 나타났습니다. 8월 이후 긍정평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6%, 잘하는 편이다 22.2%로 합해서 38.2%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 35.7%, 잘못하는 편이다 20.8%로 합해서 56.4%입니다. 긍정평가는 지난 8월 조사에서 28.6%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인사파동, 국민의힘 내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뒤 넉 달 사이 상승 추세가 뚜렷합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18.2%포인트 많아 절반을 넘었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꼽은 답변이 38%, 공정과 원칙이 33.9%로 둘을 합하면 70%가 넘습니다. 반면 부정평가의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 35.9%, 능력과 경험 부족이 29.9%로 둘을 합하면 70%에 육박합니다. 윤 대통령이 새해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도 물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이 4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약자 배려, 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가 16.3%, 야당과의 협치 복원과 국민 통합이 14.7%,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이 12.2%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조 부패 척결, 노동시간 유연화 등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48%,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45.5%였습니다. 중단된 지 한 달이 넘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재개해야 한다 39.4%, 재개할 필요가 없다 53%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수출, 경제, 개혁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남북 관계나 야당과의 협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신년사는 올해 경제에 대한 진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경기 침체 가능성도 큰 위기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수출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직접 수출 전략을 챙기고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필요성을 설명한 대목에선 기득권 타파를 강조했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동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역 산업과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고 연금은 조사와 공론화를 거쳐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국정 비전이 추상적이고 위기 극복의 해법도 모호하다. 개혁을 말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와 야당입니까? 노조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입니까? 3대 개혁엔 여러 입법 과제가 따라붙게 되지만 야당과의 협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었는데 윤 대통령은 대신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와 화상통화를 하고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서울 상암동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박하면 캐스터, 오늘은 또 얼마나 춥나요? 네, 이제 새해 첫 출근길인데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암동에 나와 있는데 아직 바람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요. 공기 자체가 굉장히 차갑고요. 양뺨이 금방 얼얼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서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7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파주의 수은주는 영하 12.7도, 대관령은 영하 13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지역의 한낮 기온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요.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한파는 계속되겠고요. 모레쯤부터 찬바람이 조금씩 덜할 텐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동해안 지역의 대기가 몹시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대전이 2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새해 첫날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호텔과 주택 등 민간 시설이 파괴됐고 시민들은 공포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키이우 현지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2022년 마지막 날 오후, 미사일 수십 대가 발사되자 키이우에 공습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도심에서 연말 분위기를 즐기던 시민들은 지하에 마련된 방공호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취재 장소로 이동하던 중 공습 경보가 울려 저희도 방공호로 쓰이는 이곳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는데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Дуже страшно і за себе, і за дитину. Звісно, хвилюємося, бо останніми тижнями майже про це ми по одній, по дві повітряні тривоги в день. 러시아군은 새해를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31개를 발사했습니다. 포탄은 호텔과 학교, 주택 등으로 떨어져 키이우에서만 최소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Rocket when he cross the sky, it's our anti-crash work and not destroy rocket, change direction the rocket, and rocket starts falling down. 새해 첫날도 공습 경보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른 새벽부터 이란산 자폭 드론 샤헤드로 공격을 가했고 4시간 넘게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45대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지만 주민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민들은 공포 속에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Святкували, як і минулі роки. Шуткували в родині, що ми чуємо, що щось летить, і ми це рахуємо. Мається на увазі шахіди і так далі. Все.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 가지 소원 승리를 빌고 싶다며 자유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은 러시아에 있다며 침공의 명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키이우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한국에 도착해 반드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하루 이내에 사는 곳 근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면 입국 즉시 PCR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전에도 중국 현지에서 코로나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조치는 현지 준비 상황을 고려해 사흘 뒤인 5일 입국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검역정보 사전 등록 시스템 Q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아예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도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외교나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가 아니라면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중국발 유행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의 22.7%가 중국에서 온 입국자였습니다.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와 중국의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중국발 입국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내 확진자 규모는 정체된 상황이지만 위중증 환자는 지난해 4월 말 이후 250일 만에 6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